예, 저는 유재흠이라고 하고요. 직업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이는 제가 1967년생이니까 지금 58인가 9인가 그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부안에 온 거는 1991년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저희 이제 각 씨가 먼저 부안을 오게 되는 일이 있었고 1992년도에 달에 이제 정착을 시작을 했죠. 저희는 그때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농사를 짓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또 농민 운동에 대한 기여 이런 데 대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안도 제가 정착해서 충분히 활동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고 일단 먹고 사는 부분은 농사를 지어서 해결을 하고 활동은 이제 농민의 활동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부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방식은 이제 저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은 지는 한 20년 좀 넘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외 없이 모든 농지를 전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은 농민운동을 92년도에 정착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했죠. 거의 한 15년? 그러니까는 2006년까지 제가 이제 전북도연맹 정책위원장까지 하면서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과연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농민들이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농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을 했던 거고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어떤 관행농법은 그 목표가 건강한 먹거리를 그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오로지 이제 많이 생산해서 돈을 벌자라는 거고 농약이라는 게 사실 벌레도 죽이고 뭐 균도 죽이고 그러는 건데 과연 사람한테 안전한 거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어떤 그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농사의 어떤 근본적인 목적 그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 먹고 배가 아프고 나중에 뭐 암에 걸리고 이런 위험이 있는 또는 당장에 그 위험이 직접 나타나진 않더라도 적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게 증명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지은 농사를 농민의 어떤 양심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유기농의 방식 터득하지 못했을 때는 병충해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어떤 식물의 본래적인 속성을 잘 발현시킴으로써 어떤 작물들이 생산이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떤 유기농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런 부분들을 터득하고 콩에 적용된 걸 배추에도 적용하고 고추에도 적용하고 뭐 양파, 감자에도 적용을 하고 하면서 미생물이 풍부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과도하고 밀집되지 않게 적당히 생산을 해서 이 작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과 작물의 본래 속성을 육성하는 이런 농업이 유기농의 어떤 본질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부터는 사실은 농사가 엄청 재밌고 쉬워졌어요. 제가 이제 우리밀하고 연관을 맺은 것은 그 2000년 초기쯤 될 거예요. 부안에서도 밀농사를 짓게 됐고 그 초창기 멤버의 하나로 저도 밀농사를 짓게 됐는데 그때는 뭐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라는 굉장히 애국적인 그런 마음으로 밀농사를 짓고 판매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불안정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면서 밀도 이제 자연들이 마이쿰생협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처음에는 양이 얼마 안 됐는데 자연들이 마이쿰생협이 이제 매장을 확장을 하면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처음엔 뭐 몇백 톤 수준이었던 게 나중에 가면 뭐 이제 1000톤이 넘어가는 규모가 이제 많이 커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생산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갖고
2009년도에 영농조합법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가 워낙에 뭐 많이 보급되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거의 이제 혼자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짜리라든가 그다음에 가을에 수확하고 그걸 건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방식의 협동들이 필요하게 되죠. 저는 사실은 농사를 짓게 되면서 협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두 가지 측면을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잘 되면 기술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저의 어떤 판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역할의 분담을 통해 가지고 각자의 일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조직에서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요소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되면 혼자 여러 가지를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실무가 줄어드는 협동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그런 모임들을 만들게 된 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됐을 때 농사는 사실은 100으로 따진다면은 50 이상의 변수에 의한 작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비를 오게 하거나 춥거나 덥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협동이 빛이 날 텐데 사실은 실패하는 일도 허다한 거죠. 문제는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나누느냐 못 나누느냐, 사실은 여기에 가장 비밀스러운 면이 있다는 걸 저희는 봤죠. 실패의 어떤 밑바닥에 있는 누룽지를 같이 긁어먹은 자들이 다시 뭉쳤을 때 협동은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26살 때 부안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부안에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 타향이라고 하는 느낌이 잘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부안에서 살지 않은 시간보다 이제 부안에서 산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을 때,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부안에서 살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네가 그럼 부안 사회를 위해서 더 뭐를 할 거냐, 다음 단계의 어떤 질문들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안이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가도록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죠. 지금 저는 이제 80살이 넘으면 담배도 한번 다시 펴볼 생각입니다. 80살이 넘으면은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얼추 이제 뭐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하루에 뭐 한 가지 정도 담배도 한번 펴볼 수 있고, 여름 같으면은 뭐 시원한 그늘 밑에서, 또는 이제 봄철이면은 봄비가 내리는 양철 지붕 밑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담배를 빠끈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사실은 지구의 민폐를 덜 끼치면서 농사를 좀 짓고 지역사회에도 가급적 민폐를 좀 덜 끼치고 그렇게 이제는 조금씩 저의 어떤 위치나 활동 영역을 조금씩 줄여가다가 적절한 때에는 그런 어떤 양철 지붕의 1000m 정도의 공간에서만 점점 더 이를테면 작아져야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지금부터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은 하여튼 죽을 때까지 사분 놓지 않을 거예요. 농사하고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